책고라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그 산문집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은 시인입니다. 산문집이긴 하지만 시인의 글답게 예리하면서도 자문 같은 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에 지쳤을 때 박준 시인은 혼자 낯선 도시에 가서 숙소를 잡고 며칠이고 머문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면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고 무겁게만 여겨졌던 인연들의 귀함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적이고 모험을 싫어하는 박준의 성격을 바꾼 것은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차가 생기고 나서는 점점 더 먼 곳으로 가게 됐고, 여행에 대해서도 새로운 취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취향은 바로 음식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에 봄이 오면 하동의 제철국과 수박향이 은은히 번지는 구례의 은어를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가을에는 포항의 과메기, 서천의 박대를 즐겼습니다. 겨울에는 영월의 곤드레와 수안보의 꿩고기와 서귀포의 방어도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취향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행을 해야 할 동기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각다음은 시각이었습니다. 봄을 맞은 통영의 동백섬과 여름이 머무는 고성의 화진포, 가을 제주의 비자림과 용머리 해안, 겨울 철원의 고석정 등 전국 곳곳의 비경들을 어느 계절과 시간에 찾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박준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늦겨울 남행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봄을 먼저 만나는 것이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오는 봄을 굳이 맞으러 먼 남녘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못 본 그리운 일을 마중하러 버선발로도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미리 마중을 나가서 눈웃음을 치면서 웃음을 지어 보이곤 하는 것처럼 늦겨울에 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저도 3월 말쯤, 아주 이른 봄이죠. 그때쯤 남녘을 몇 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사에 가서 매화도 좀 보고, 미각과 시각 다음에 생긴 여행의 취향은 사람에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술과 안주가 좋은 동해는 친구들과 가기 좋은 것이고, 서해는 부모님과, 바람과 볕이 좋은 남해와 제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영은 많은 시인들과 예술가들이 좋아했듯이 박준 역시 통영을 사랑했습니다. 박준은 봄이 오면 병을 앓을 것이다. 하던 일을 제쳐놓고 통영을 가려고 하는 병을 앓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른 감정 같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고독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외롭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글귀들이 제가 잠언처럼 받아들인 그런 글귀들입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소금기 진한 바람은 식당의 빛바랜 간판을 바꾸기도 한다. 오래전 이모네 식당은 모네 식당이 되었다. 곰칫국의 간이 조금 진해졌지만 여전히 수련 같은 고명들이 가득 들어간 일이나, 한 해살이 풀이 죽은 자리에 같은 한 해살이 풀이 자라는 일, 어제 자리한 곳에 오늘의 빛이 찾아 비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리 큰 일도 아니었다. 시 같은 산문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서야 병으로 발병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수치가 점점 오르고 있다면 병의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이 미병의 시기는 치료는 수월하지만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인간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보다는 사소한 마음의 결이 어긋난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넘기고 맙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꼭 울음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다. 일부러 시작할 수도 없고 그치려 해도 잘 그쳐지지 않는, 흐르고 흘러가다 툭툭 떨어지기도 하며, 울음이란 시입니다. 어쩌면 유서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글일지도 모르겠다. 타인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 자신이 스스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나를 가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굴거나 심하게 다그치는 일은 잘하지 않게 된다는 선배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삶의 장면 장면마다 생각나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짤막한 글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있고 산문도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글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시인의 산문집을 소개해 드립니다.